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오후 11시 5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6,422달러 정도 와 있는데요. 지금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봐도 테더마켓으로 봐도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다. 저번에 한 몇 주 전만 해도 죽어 있다 했을 때도 막 그래도 한 10억 달러 좀 언더?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뭐 6억 달러도 안 되는 이 정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물론 뭐 이 크립토 시장 전체 볼륨은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바이낸스 테더 마켓으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좀 쪼그라들어 있다.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도 올해 초 1월 달에도 그 반등 시작한 게 거의 중순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이렇게 최저치였을 때와 좀 비슷하게 그때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하락장 중간에 큰 반등장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뭔가 크게 좀 휘청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락하는 과정 자체도 컸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은 이제 동반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그리고 3월 요때쯤 이후로 조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계속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은 뭐 시장이 사실 뭐 반등하거나 뭐 추가 하락을 하면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은 시장이 그만큼 좀 잔잔하게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자체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제 SAC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방 맞고 다시 조금 살짝 살아난 게 또 뭐냐면은 이제 그나마 뭐 나름대로 바이낸스 US에 대해서 미국 고객 관련해서 이제 뭔가 접근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반등이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좀 반등이 있었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블랙록 뭐 ETF 신청서 뭐 관련해가지고 또 호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나름 기대 심리를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쭉 빠지다가 잠깐 이렇게 반등을 하는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대략 한 1,500불 정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1,500불 정도, 1,600불 반등을 한 것 같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진짜 많이 떨어졌던 애들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훅 빠졌던 애들도 지금 뭐 거의 저점 대비는 50% 정도 다시 반등을 해줬고, 보시면은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반등을 해줬죠. 한 얘는 좀 적네요. 한 10% 정도. 수이랑 앱토스가 좀 반등이 좋았다. 얘 두 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업비트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업비트에서 나름 거래량을 좀 주도해가지고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막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한 3, 40%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을 해줬었던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항상 뭔가 좀 스윙 형태로 매매를 하실 때는 업비트를 무조건 참고하셔야 돼요. 업비트를 꼭 무조건 참고하시고 알트코인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직격탄으로 좀 마진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분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 정도 좀 작은 반등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트랑 이더 제외하고는 좀 많이 두들겨 맞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좀 깜짝 놀랬던 장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주말에 조금 반등을 요런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반등을 살짝 회복을 살짝 해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 이거 관련해서는 좀 롱텀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이게 뭐 바로 당장 통과 막 이렇게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통과된다고 해서 이제 그 자체로 어떤 타이틀로서의 어떤 상승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인 어떤 자금의 유입이 되는 과정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1년 내로 사이클에 좀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승인이 되고, 실제로 그런 승인을
어떤 다리로 발판 삼아서 수급이 실제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짜 뭔가 우리가 그런 기대했던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가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좋은 기사임은 맞지만 조금 더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뭐 돈이 없지만 시간이 없지는 않잖아요. 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년까지 뭐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오히려 좀 이렇게 길게까지는 아니고 뭐 한 1, 2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죠 다들 사이클을.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주어진다, 우리에게 더 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좀 시드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사이클 오면 한 방에 좀 해보자, 그때는 베팅을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적어도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막 중간에 샀다가 물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보셨겠지만은 이런 알트코인들의 이제 변동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도 뭐 타이밍 잘못 사시는 분들은 뭐 지금 거의 뭐 몇십 프로 물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물론 또 이게 좀 타이밍 한 끗 차이로 이때 뭐 잘 사면, 근데 이게 사기가 사실 어렵죠. 손이 안 가죠. 잘만 사면 뭐 10% 20%, 뭐 50%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또 무리가 있죠. 그래서 좀 정석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비트코인 위주로 이더까지만 해가지고 좀 모아가자, 그런 포지션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차트를 좀 주봉으로 길게 보시면은 지금 보이죠 화면? 요 정도, 요 주황색이 이제 200주 평균 이동선인데, 지금 3월에 좀 큰 반등이 있었어서 요거를 뚫고 나왔었다가 그때 막 이제 분위기가 막 이랬죠. 3만 뚫고 3만 8천 가냐, 뭐 4만 가냐, 막 이런 좀 나름 신나는 분위기로 갔었지만 다시금 좀 수그러드는 좀 그런 모양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변곡점에 있다. 이거 위를 올라가서 안착을 할지 아니면은 이걸 다시 맞고 내려가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더블 바텀 형태로 충분히 또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가 뭐 1로 또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하신 거대로 좀 용기 있게 매수를 하는 거 좀 시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추가 하락 그런 거는 지금 분위기로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앞자리가 지금 1로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생각보다 저번이 확실하게 좀 견고하게 저점이 새겨진 것 같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다른 전략들을 좀 세우셔서 매집을 하시는 걸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냥 나는 저번 같은 저점이 와야 꼭 살 거야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사는 것도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베팅을 나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으로서 나름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요. 사실 2011년은 좀 너무 옛날이죠. 너무 옛날이고 너무 저렴했었고 이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진짜 연 수익률이 뭐 1500%, 비트코인이 1500%막 이렇게 또 갔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2013년에는 심지어 거의 뭐 5800%까지도 이렇게 상승했었던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잡 알트의 어떤 수익률급의 그런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었었네,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사이클의 이제 첫 시작이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나름 이제 하방이 그때 있었고 다시 3년 상승 그리고 1년 하락 그리고 다시 저점 다지고 3년 상승 그리고 1년 하락이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2023년이 올 초가 바닥이었나?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말, 올 초, 그때가 좀 바닥이 사이클로서 이제 확정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시고 다음 25년까지 이제 얼마나 좀 오를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요 가격으로 좀 볼까요? 6월 17일에 이거를 올려서 6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1년마다 비트코인 이 그래프가 너무 좀 이 뭐라 해야 되죠? 비율이 안 맞긴 하는데 우리가 좀 볼 거는 2017년 정도 2017년 정도부터 보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2016년보다는 17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17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2,600불. 지금 뭐 거의 이더리움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비트코인 그때도 되게 비싸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이거 진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거의 2만 달러 안 되게 원화로 2,800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고,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2017년 6월쯤 중순쯤에 지금 이더리움 가격 정도 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년 말 18년 초에 굉장히 올랐었다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이 좀 적게 보이는데 이제 그 어떤 계곡 그리고 골짜기 이런 거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굴곡이 있었죠. 이 사이에. 그리고 19년도에 좀 이제 준비 단계, 그리고 20년도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펌핑장이 있었고, 21년도, 22년도 이런 식으로 흘러왔었다. 지금 현재 23년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걸로만 단순히 봐도 저점은 계속 올라갔어요. 저점은 계속 올라갔고, 고점은 좀 굉장히 짧긴 하지만 고점 자체가 굉장히 좀 굵직한 한 방에 있는 그런 사이클로 상승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이제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약간 좀 종교 방송인가요? 왜 이렇게 희망을 계속 불어넣지 제가? 뭔가 시장 분위기가 그냥 좀 조용하고 잔잔해서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끔 뭐 그런 에어드랍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좀 주로 다루시는 블로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폭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디 갔지 싶은데 코인 관련 크립토 관련 블로그들 6월 들어가지고 완전 약간 좀 작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약간 진짜 겨울 같은 느낌? 완전 싹 조용해지고 글도 잘 안 올리고 리젠도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락도 없고 상승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뭔가 빅 이슈 이벤트 같은 것들도 좀 마무리 됐었고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체감적으로 그냥 진짜 좀 잠긴 그냥 그런 장이 좀 된 것 같은 좀 단기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잔잔함 끝에 분명히 또 큰 울림이 있을 건데 그 방향성이 과연 하방인지 상승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고민해 보시고 베팅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다음 상승 사이클 준비를 올해 이제 남은 반년이랑 이제 내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만약 25년으로 우리가 사이클을 가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반 동안 그 사이클을 준비하셔서 그 잠깐 찰나의 사이클 6개월 내지 1년의 그 상승을 먹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름 분위기가 좀 얼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이낸스에서 분부 체인이 있죠. 이게 분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고 분부 체인이 있는데 이게 분부 체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체크가 안 됐는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맞네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런칭을 하려고 테스트넷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19일에 어제 이제 20일 넘었네요. 0시 지나서 20일 넘어서 영상 찍는 월요일 기준으로다가 요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른 거래소들도 보시면은 자체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OKX 같은 경우도 자체 이제 체인 그리고 비트다오 거기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도 비트다오라는 토큰을 갖다가 멘틀 레이어 2 이렇게 런칭을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거래소라는 플랫폼 자체도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름 주 수입원인 어떤 거래 수익 거래량에 대한 이제 어떤 수수료를 많이 얻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더 강화하려고 좀 이런 식으로 무빙을 하고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따로 막 코인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옵티미즘 기반으로다가 레이어 2를 이렇게 런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코인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바이낸스의 나름 또 다른 탈출구 같은 사업인데 이게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분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낸스 SEC 소송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게 나름 어떻게 보면 원래는 호재잖아요. 근데 이제 호재로서 좀 작용하지가 않는 그런 지금 분위기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나름 플랫폼 사업을 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거래소이자 거래소가 주관하는 나름 자체 플랫폼 체인을 런칭을 하는 거죠. OKX도 마찬가지고 바이비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걔네도 있잖아요. 베이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거래소 있고 걔네들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나름 미국 주관이기 때문에 주식 따로 있고 대신에 거래소 토큰이 없지만 거래소 플랫폼 자체 체인을 베이스 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나름 다른 사업으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부 같은 경우는 나름 거기서 토큰 이런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요 이슈 볼까요? 이제 최근에 좀 장이 심심했잖아요. 심심한 것도 있었고 나름 대여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름 하이프가 되게 많이 붙었었던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이제 에어드랍도 많이 먹여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작년 앱토스 올해 아비트럼 수이 이후로 뭔가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없을만해요. 왜냐면은 뭔가 제가 딱 봐도 막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프로젝트들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를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계속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뭔가 투자 어떤 펀딩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얼어서 많이 못 받고 이런 뭐 나름 프로젝트들도 나와가지고 뭐 잘 될까?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2017년 그리고 2017년 말 18년 초까지 불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18년 이후부터 18, 19, 20까지 해서 나온 프로젝트들 중에서 잘된 애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때 나왔었던 프로젝트들이 지금 거의 뭐 상위권 엄청 많이 가 있죠. 물론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18년, 19년도에 나온 애들은 좀 많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9년도 하반기 그리고 20년도에 나온 얘들이 되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 사이클에 좀 가깝게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될수록 걔네들이 좀 잘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계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한 1년 반 정도 사이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나름 좀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쭉 이렇게 뭐 투자를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고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애들은 적어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네. 그런 정도만 이렇게 눈에 담아두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투자 펀딩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내한해가지고 월드코인 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좀 투자를 많이 받았었고, 나머지는 이제 끽해봐야 뭐 100밀리언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요거 요거 젠신 요거는 조금 받았더라고. 43밀리언인가? 그 정도로 받았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월드코인 얘기 나와서 이제 잠깐 해드리면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토큰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죠, 앱으로. 네, 최근에 이제 내한을 하면서 샘 알트만이 내한을 하면서 이제 오픈 AI 얘기하고 뭐 월드코인 얘기도 좀 이슈가 되고 뭐 이러면서 나름 홍보가 좀 됐는지 지금 홍채 그 대기 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참고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요게 분명히 출시가 되면은 나름 요렇게 뭔가 타이틀을 달고 있고 뭔가 펀딩도 많이 받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호기심을 좀 끌만한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월드코인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샘 알트만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 인물이 이제 주관하는 프로젝트라면은 나름 다른 이런 뭐 그냥 잡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넣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출시되고 뭐 덱스에 이제 상장이 되고 하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드코인 뭐 잊지 마시고 생각은 하고 있으세요. 뭐 그거에 대한 가치 투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벌이 그냥 투자로서 좀 메리트가 나름 좋은 포지션에는 있다. 그 정도로만. 그리고 SK 코인이 계속해서 출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대기업 코인으로서.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오려다가 이제 위믹스 사태 때문에 이제 좀 연기가 되고 못 나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김남국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요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또 코인 사업에 좀 약간 차질이 생겨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대기업 관련 프로젝트들은 이런 어떤 정치 이슈라든지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감하더라고 이런 게. 그래가지고 아직도 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OK 캐시백 관련해서 NFT도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좀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러면은 아싸리 좀 올 하반기, 좀 늦은 하반기, 그리고 내지는 내년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좀 클레이튼 포지션으로 넥스트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기업 타이틀이 붙는 것 자체, 아까 이제 뭐 샘 알트만 타이틀이 붙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어떤 수급의 창구로서 그런 타이틀로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말고도 뭐 메이플 같은 경우도 넥스코인 이제 메이플 스토리 N이라는 프로젝트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 뭐 소식은 없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P2P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에 있어서 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지루하긴 하죠. 여러분들도 뭐 많이 좀 지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매일매일 좀 데일리로 하는 어떤 루틴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진다기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계속 있었는데 뭔가 점점 없어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많이 자주 못 올리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나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가셔야 감은 잃지 않아요. 감도 안 잃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을
접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결국 25년 졸업한다라는 마인드로다가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최대한 올 하반기부터는 좀 절약하면서 투자 준비 하시고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집어 넣어 보자라는 좀 그런 마인드셋을 계속해서 평소에 집어 두시면서 손이 진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저번 주 하락장에서도 이게 손이 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익 같은 것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 엄청 떨어지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사실은 뭐 한 1, 2주 정도 기준 단기로 굉장히 최저점이거든요. 이런 게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어떤 하락의 형태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시면 괜찮을 수 있냐면은 이번 하락이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건전한 하락?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라면은 좀 과감하게 사도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번엔 비트가 조금 덜 떨어지긴 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두 자릿수 조금 안 되게 떨어진다, 하락을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한 7%, 8%, 9% 하락을 한다. 그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내지는 뭐 10%, 10%뭐 초반까지도 한 7%에서 한 13% 사이 하락을 하고 다른 알트들이 그 비트코인 하락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막 배로 막 최소 15%부터 막 20%까지도 막 하락을 해. 그런 시장이 이렇게 쫙 나오면은 그때 좀 과감하게 그때부터 분할로다가 한 하루 이틀 기준 잡고 분할로다가 집어 넣으시면은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어떤 이유로 하락을 했고 어떤 그런 매크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은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런 형태로 좀 좀 그런 저점이 갱신되는 어떤 건전한 이슈가 있다면은 분명히 그 다음은 또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하락 요 사이클로 결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대형 나름 호재들이 우리를 또 한 1년 뒤 그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장을 계속해서 잡고 가 봅시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꼭 졸업해서 우리 만나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